당사자 결석으로 갈게. 이렇게 재판부 앞에 이제 변론 기일이 열리면 원고 피고가 가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고 피고가 이렇게 해서 판사 앞에서 직접 구술 공개된 법정에서 이렇게 쌍방이 심리를 펼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당사자가 출석한 걸 전제로 하긴 하는데 기일에 안 가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 갔을 때 어떻게 처리되느냐 뭐 이런 거지. 실제 판결 선고 기일에는 민사사건은 안 가. 판결 선고 기일에. 그러니까 그래도 뭐 관심 있으니까 가겠지. 근데 선고 기일에 출석을 시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은 변호사 선임했으면 변호사의 그 직원이 가서 이렇게 선고 듣기도 하고, 당사자인 사람은 자기 결과니까 가서 듣기를 뭐 듣고 싶었겠지.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안 가도 되긴 하지만 갈 수밖에 없겠지, 그 결과에 대해서. 근데 변호사 선임됐을 때는 당사자는 선고기를 모른 채 변호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가서 이렇게 듣고 이겼으면 빨리 당사자한테 승전보를 울리면서 나 참 잘했다라는 취지에 빨리 그 다음에 뭐 보수 같은 거 챙길 거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하는데, 만약에 증거로 끝나면 빨리 도망가든지 어디 잠적해야지. 당사자 그날 모르니까 뭐 나중에 슬쩍 좀 분위기 좀 괜찮을 때 결과적으로 졌다고 얘기해야지. 그날 막 당사자도 막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깨지고 나면 당사자가 막 그 맥시멈일 때 말하기는 참 부담스러웠겠지. 그러니까 슬쩍 그거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기면야 빨리 승전보를 말하고 성공보수 있으면 빨리 돈 갖고 오라고 그러지. 당사자도 그 돈 잘 안 줘. 당사자들도 얼마나 근데 처음에는 와가지고 막 뭐 이기게만 해달라고 하다가 뭐 해서 뭐 돈 갖다 줄 것 같다 하다가 딱 하면 안 줘. 변호사 막 돈 못 받는 사건 억수로 많고, 또 당사자도 막 네가 한 게 뭐냐 뭐 거의 결국 뭐 이길 거 이긴 거네, 그런 거 안 줘.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뉴 엔드 넥스트 우리 방탄 로이어스는 내가 그런 변호사들을 도와줘서, 변호사가 그 당사자 상대로 그 왜 안 주냐 소송하기 너무 찝찝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 그런 거. 그런 거를 대신 받아주는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상대로 막 뭔가 불만이고 변호사 지 맘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 의료 가오처럼 변호 가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뭐 의료 가오에서 동료 의사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 말해주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냥 외면해 버려야지. 어떤 자기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럼 변호사 세계도 어떤 변호사 잘못했다고 누가 나서 주겠어. 우리는 그런 방탄소년 방탄 로이어가 지웠다 이런 걸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지워졌어. 틈새 시장 계속 얘기하자. 여러분이 지금 이게 무슨 운동 경기로 치면 여러분이 막 20대니까 40대 나의 기록을 깨려고 하면 깨질 것 같은데, 운동은 그치? 날로 그게 발달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기록을 깨는 트레이닝법도 있고 한데, 이 법률 지식은 여러분이 죽었다 깨도 하루라도 먼저 한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법조에 뛰어들어서 정통적인 법이론 갖고 하면 이겨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그거 관심 갖고 서초동, 물론 여러분이 반사도 가야 되고 검사도 돼야 되고 뭐 대학 높은 거 여러 개 있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의 법률 이거는 전통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딱 이 틀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지? 내가 여러분 세대에 뭐 피해는 못 느끼지만 이미 이게 딱 진입하기가 알게 모르게 딱 힘들어. 운동 경기는 그래도 젊고 뭔가 트레이닝법이 발전하고 뚫고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딱 어떤 질서에 의한 거, 예를 들어 이 법률 이거는 전통적인 영역에서 본다면
노련한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고 많이 한 사람, 시간이 더 있었던 사람이 잘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자는 거지. 응? 새로운 길, 그치? 그래서 방탄로이어스 를 가자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뭐야? 살짝 공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어. 그런 영역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런 영역. 지금 뭐하다 또 이렇게 됐어. 잠깐 틈만 주면 또 잡담하려고. 빨리 가야 되는데. 뭐하다 그랬어? 그런 얘기 하다 그랬지.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기일에 출석을 하는 거를 틀로 한다. 선거기일은 뭐 출석이 의무라든지 이런 건 없어. 근데 아닌 거는 가긴 가는 건데 실제 안 갔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면서 우리가 쌍방심리주의에서 하나 뭐 나왔어? 사망했을 때는 그 틀을 맞춰줘야 되니까 절차를 중단시키는 원칙인데 기일도 슬쩍 그런 생각이 들지. 안 가면 이 쌍방심리가 이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떤 틀로 해준다고 그랬어? 그럼 뭐 쌍방심리라는 것의 틀을 억지로 지금 사망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건 지가 안 온 거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다만 뭐가 있다고 그랬지? 148조와 150조를 생각하고 또 반대편은 276조를 생각하고 이 조문을 3개를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양쪽 다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 기일에 양쪽 다가. 그래서 당사자의 결석은 이 결석은 일단 불출석, 불출석 또는 기일의 해태라는 용어도 써. 해태 타이거스가 아니고 게을리함이야. 게을리함. 불출석, 게을리함. 근데 또 이 불출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출석 말고 앞에서도 한두 번 얘기했는데 진술금지 때 살짝 얘기했는데 물리적으로 안 간 거 말고 갔는데 진술 못해도 불출석이야. 응?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안 간 것뿐만 아니라 뭔가 때문에 법정에는 갔어. 근데 진술 금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럴 때도 불출석, 진술을 못하니까 그런 개념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규제를 양쪽이 안 온 경우랑 한편이 안 온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 일단 일방이 결석한 경우는 7-56을 보면 두 번 설명했듯이 대석, 마주볼 대자에다 자리석 이렇게 돼. 그럼 대석 판결주의와 대칭되는 게 결석 재판주의가 있다고 그랬지. 결석 판결 내지는 결석 재판주의. 그건 일단 안 온 사람을 지게 해버려. 그리고 지가 안 온 것에 대해서 왜 이리저리 그걸 약간 이제 용어로 고장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원점으로 돌려줄 수는 있지만 그런 식의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고 대석 안 왔지만 조문 하나 보면 148조에 의해서 서면을 내고 안 왔다면 그 서면을 어떻게 한다? 진술로 간주시켜 준다. 그럼 출석한 사람은 지금 한쪽만 안 온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안 온 게 아니라 온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276조에 이미 적어낸 서면이 있어서 예고를 해줬다면 상대방이 안 오더라도 자기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걸 뒤집어 보면 예고해놓지 않은 거는 상대방이 왔다면 예고하지 않은 건 구술상방이니까 법정에서 해도 되는데 예고하지 않은 거는 상대방이 안 왔다면 법정에서 할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부제출한 것에 준비서면 부제출에 그런 페널티적인 게 있다고 276조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 그러면 원고가 만약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소장을 내놓고 갔어. 근데 피고가 안 왔어. 그럼 피고가 답변서도 안 냈다든지 또는 뭐 서면을 안 냈을 때 150조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 자백으로 간주돼서 원고 입장에서 자기가 주장을 펼치면 돼. 이미 적어놓은 얘기는 해줄 수 있어. 소장에 적어놓은 얘기를 위조할 고조할 공격을 해. 그러면 개개의 요건 사실에 대해서 피고가 자백으로 간주되니까 그 하나하나의 기둥이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돼서 집이 그려져서 원고 성소가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그 자백으로 간주되더라도 이 공격하는 측에서 기둥을 제대로 세워서 들이밀지 못하면 자백 간주라는 게 뭐 그냥 모래알 비슷한 거지. 자기 공격이 들어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백으로 간주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백으로 개개의 요건 사실이 간주돼서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서너 개의 요건 사실에 의한 그 권리가 큰 그림으로 집으로 그려져서
승소하는 거지.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자백간주라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공격도 충실해야 돼, 공격이. 근데 자기가 거꾸로 서면을 안 내놨으면 상대가 안 했을 때는 주장도 못 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뭐야? 자백간주의 뭐 이익이 상실 뭐 이런 것도 앞에서 나왔잖아. 그게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거지. 그렇지? 내놓지 않았었으면. 한편 만약 원고는 소장에 내놓고 갔는데 피고가 안 왔으면, 피고가 답변서를 내놨으면 그 답변서를 어떻게 한다? 답변으로, 그래서 진술로 간주해 주니까 그게 그야말로 대석 판결이 된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와서 마주 앉아서 하는 것처럼 취급해 주는 거죠. 이러고 나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 들어? 준비서면만 착실히 내면 가까다 안 가도 될 것 같아. 굳이 결정적일 때는 가야겠지만 뭐 오늘 가봤자 뭐 별거 없을 것 같으면 괜히 뭐 어디 서울서 부산까지 가지 말고 그냥 하루쯤 그냥 의도적으로 안 가도 답변서 내는 거, 어떤 서면 내는 게 진술로 간주될 수는 있지. 그렇지? 그렇잖아? 상대방이 나한테 전해온 거를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왜냐면 그 밖에 얘기는 나 안 가면 못해, 상대방은. 그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차분히 적어놓고, 원래는 차분히 적어놓고 가서 반박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가기 싫으면 한 번쯤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리 중요한 날 아니면. 그치? KTX 비용 한 번 줄일 수도 있잖아. 응? 응? 그렇잖아. 아,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가 지금 수업 들어오기 싫듯이 법정 가는 거, 그 법정이 되게 막 무섭고, 변호사도, 당사자는 뭐 본인 당사자는 더 말할 수 없고 긴장되고 뭐 이게 처음 겪는 건데, 변호사는 늘상 겪더라도 되게 그 기분이 이렇게 막 유쾌하지가 않아, 법정 가고. 응? 뭔가 막 그 스트레스 같은 게 확 와.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안 가면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하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뭐 안 갈 수는 없겠지만 충실히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진술로 자기가 냈던 서면이 간주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중간 박스가 나만 이상해. 근데 시험에 누가 냈더라고, 한 번. 이게 뭐냐면 그 326면의 중간 박스가, 그때 얘기하려다가 못하고 이리로 넘어왔는데, 이 진술로 간주되는 건 어떻게 본다면 뭐야? 출석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익적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야. 지금 좀 아까 내가 약간 어거지로 얘기했듯이 안 갔더라도 간 것처럼 간 거랑 다름없게 될 수 있는 이익적인 거로 작동을 하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 여기에 방어적인 막 상대방과 싸우는 내용을 담고서 안 갔을 때 상대방하고 싸움이 난 것처럼 되니까 이익으로 방어를 한 건데, 자백된 내용을 담고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서 안 갔을 때는 어떡하냐. 다시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의 경우라면 네 말 틀렸고 내 말을 막 주장을 펼치는 내용을 담고서 안 갔을 때 이게 자백으로 간주돼서 상대방하고 대석이 돼서 한판 싸움 현장에서 붙는 것처럼의 취급을 해주겠다의, 출석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적인 건데, 제도가. 근데 이 사람이 담아놓은 내용이 이런 상황이지. 처음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돈 빌렸다가 못 갚을 때 여러 가지 그 돈 빌려준 친구 입장에서 보면 저놈아 되게 못된 놈이고 그렇지만, 그 못 갚는 사람 심정은 또 어떠냐. 응? 나의 민사법의 기본 이전에 내가, 여러분은 변호사가 돼가지고 채권자 의주였는데 나는 채무자 의주니까 채무자가 못 갚는 심정은 어떻겠냐. 그 봐봤자 막 참 그렇잖아. 그러니까 잠수 타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아, 돈 빌려놓고 말을 해도 그럼 이렇게 전화를 해도 받아주고 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막상 또 이렇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고역인 거야. 뭐 못 갚는데, 현실이 못 갚는데 전화 받았고 말로만, 말을 또 거짓말로 만든다 그거 아니야. 그치?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말로 해봤자 거짓말밖에 할 게 없어. 그래, 곧 갚을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뻔한 사람은 잠수 탈 수밖에 없지. 연락 끊고 싶지. 응? 연락 끊고 싶으니까 어디서부터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 친구급의 채권자가 열받으니까 이 주소도 연락도 안 되고 끊기니까 어떻게 해? 열받으니까 형사고소 하는 거야, 사기죄로. 그래서 민사사건에 형사사건인데, 이 소재 탐문도 안 되고 반응도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거야. 그럼 사기죄로 고소해 놓으면 경찰이 그 지명수배해.
그러면 주민등록증 그런 거 신분증 한 번쯤 이렇게 꺼내서 비행기 탄다든지 하다가 어서 잡혀와. 그럼 그때 가가지고 이제 소재가 경찰이 잡아다 주는 셈이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은 사기죄로 고소됐으니까 뭐야? 사기죄의 요건이 뭐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어야 되잖아. 그럼 그때 가서 왜 안 갔냐면 내가 그때는 월급 제대로 들어왔는데 회사가 망했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또 사기는 아니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못 갚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채권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뭔가 해놓는 뭐 이런 거지. 근데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내가 그렇다고 채무자가 다 뭐 착한 사람이라는 건 아닌데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 뭐 형사적으로도 걸려 있는데 민사적으로 못 참고 채권자가 소송을 냈어. 소송을 내니까 이 채무자가 답변서 쓸 거리가 뭐가 있어. 안 빌린 건 아니고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답변하겠어. 원래대로라면 보통의 경우라면 뭐야. 빌린 적 없다 뭐 이런 거 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리가 없어. 그냥 못 갚고 있는 거야. 빌린 거 맞고. 그럼 거기다가 답변서에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줘야 돼? 못 갚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써. 그리고 법정에 가서 나 죽여라 죽여 이러고 법정 가고 싶어? 아니면 그냥 어떤 마음에서 그 잠수 탄 마음이 계속 연결되면 뭐야? 외면하고 싶겠지. 외면하고 무시하고 대꾸 안 하겠지. 그게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그럼 뭐야? 답변서 안 나가니까 원고의 소장이 차분히 잘 갖춰줬으면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가겠지. 그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법정 가서 네 말 맞다고 해줄 정도도 아닌 경우가 많아. 그래도 지금은 조금 착한 상태라서 답변서에 네 말이 맞다 하고 안 나가줬어. 이런 상황 한번 설정해 보라는 거지. 네 말 맞아. 그러고 안 나갔어. 네 말 맞으니까 내가 지금 진짜 너 볼 면목이 없으니까 좀 제발 나 어떻게 좀 그건 맞긴 맞는데 내가 너 만날 수는 없겠다 이 심정으로 그냥 서면만 하나 내줬어. 서면도 안 내주면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완전히 무시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서면으로는 네 말 맞아. 근데 좀 나 그렇다 하는 심정으로 안 갔어. 그럼 어떤 차이냐? 지금 거기서 보면 서면에 적힌 대로 진술 간주가 되면 그 내용이 진술된 거로 취급되는 거야. 그 내용이. 그치? 근데 이 서면에 안 오고 안 가면 만약 안 오고 안 가면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되는 거야? 서면에 적어 놓지 않고 안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50조 1항 3항에 의해서 자백 간주야. 근데 서면에 네 말이 맞다는 내용 비슷한 걸 적어 놓고 안 가면 148조에서 진술 간주가 돼. 근데 진술 간주의 취지는 뭐야? 원래 적어 놓고 안 간 사람을 좀 배려해 주는 취지에서 나온 건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얘기한다? 진술 간주로 취급하니까 진술로 간주되니까 그 담긴 내용이 맞다고 해준 게 진술이 되니까 자백이 돼. 오히려 자백이. 근데 그런 거 안 적어놓고 안 갔을 때는 자백 간주가 돼. 그럼 자백이 되는 거와 재판상 자백이 되는 거와 자백 간주가 되는 거의 차이는 뭐야?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굳이 한다면 그래. 자백 간주는 나중에 번복할 수가 있다고 그랬지. 자백은 함부로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원래 이 사람을 서포팅 해주려는 취지의 조문이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전개되는 거야? 더 나빠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뭘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는 취지는 오히려 진술 간주가 돼서 자백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자백 간주로만 해주면 된다가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지금 이해했어? 내가 말하려는 거? 이해했어? 했어?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근데 딴 사람들은 나의 내가 얼마나 고민해서 그 말 하는지 내 말 안 듣는 것까지 좋은데 그냥 답이 자기네 얘기만 답이래. 내가 말하는 건 뭐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거의 답도 아닌가 봐. 선택형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치자. 사례형에서는 나 같은 생각 분명히 있는데 영상에는 알아들었어? 네. 다시 한번 설명해봐. 설명해봐. 그러니까 항소리 자백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빌린 것이 맞다고 이제 서면 작성하고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내용에 뭐 이런 사실을 적어놓고
안 갔을 때 오히려 결과가 되는데 자백 간주는 번복할 여지가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데 자백이 돼버리면 함부로 취소 처리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이 나오는 꼴이 아니냐라는 데서 나는 오히려 그런 경우는 진술 간주로보다는 그냥 안 간 거 자백 간주 정도만 하는 게 맞다가 내 이야기지. 되겠어? 됐지? 되겠지? 생각한 데 있지. 두 줄 긋지 마, 이건.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거야, 이제. 서면에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자백간 계속 설명했던 거지. 그치? 됐지? 한편 이제 둘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안 왔을 때. 둘이 안 왔을 때는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돼.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는 매너가 많이 좋아졌지만 예약 같은 거나 여러분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하고 금방금방 뭐 변경도 하는데 옛날 같으면 막 전화나 이렇게 해서 음식점 예약해 놓고 우리나라 음식점 예약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기본 분위기가 어때? 예약해도 그냥 예약도 안 하고 그냥 현장 빡치기가 제일 우리나라 국민성이긴 한데 그래도 예약하고 뭐 요새는 좀 그러지. 또 음식점 주인은 뭐야? 그런 국민성을 너무너무 잘 아는지라 예약했으면 그 시간에 올 걸 대비해서 벼둬야 되잖아. 우리나라 주인들은 어때? 예약 상관없어. 당장 먼저 오는 손님 한번 빨리 돌리는 거지. 그 예약하는 게 그게 100%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거기가 딱 그 세팅한 거 안 해. 그냥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 금방 먹고 갈게요. 뭐 그 사람 닫아. 우리나라는. 그치? 왜 그런 거야? 예약한 사람도 또 자기는 못 가게 되면 정확히 막 페널티까지는 안 물지언정 못 가게 됐다 미안하다 뭐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안 가는 사람도 큰 부담 없어. 왜? 안 가도 알아서 처리해. 알아서. 오히려 가면 부담스러워. 왜? 딴 손님 받고 있어가지고. 그런 문화야. 그치? 그런 문화야. 자, 여기서 시작할게. 둘 다 한판 붙자고 소송을 뭐 피고는 뭐 붙자고 한 생각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원고가 쫙 한판 붙으려고 냈어. 그러면 억울한 피고 쌈박질 해야 되는데 아까 말대로 피고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올 수는 있어. 근데 냈던 원고는 왜 안 올까? 뭐 원고도 뭐 사정 때문에 안 올 수가 있어. 그래서 한 번쯤 양쪽이 안 오는 경우는 그렇다 쳐. 근데 두 차례. 이 두 차례는 꼭 연속일 필요는 없어. 자기네 싸움에서 한 차례 있고 또 한 번은 뭐 왔어. 그러다가 또 한 차례 안 왔어. 그래서 두 차례 정도 연속적일 필요 없이 두 차례 정도 안 왔어. 그러면 우리 시스템이 어떻다? 이 사람들은 소송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아까 말했던 예약 문화로 보면 어떻게 해줘야 돼? 소송 바깥에서 예를 들어 한판 붙으려던 원고가 두 사람이 두 차례나 안 오고 있다면 이게 소송 바깥에서 말이 잘 해결이 됐다든지 처리가 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까 말한 예약 문화의 얘기처럼 소를 취하시켜줘야 되면 되지. 근데 그냥 그렇게 놔두고 자기네끼리 잘 해결되니까 잊어버렸는지 뭐 했는지 소송 그냥 놔둔 채 소송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 건가 봤더니 소취하래 예약을 취소하듯이 소취해주면 좋은데 그냥 방치되고 있고 두 차례 안 오고 있어. 양당사자가. 뭔가 싸우려면 한 명은 와야 되는데 둘 다 안 오는 건 결국 해결된 거 아닌가? 그러면 소취하 간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건 조문이 148조 150조가 아니라 268조에 있을 거야. 소취하 조문 다음에 있어. 소취하 간주라는 형태로 아마 맞나? 268조에 있어. 그치? 두 차례 연속적일 필요는 없어. 포인트는. 그지? 그 다음에 두 차례까지도 했는데 다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시키냐면 일단 곧바로 소취하는 건 아니고 한 달인지 30일인지 기다려봐. 그래서 깜깜무소식이면 소취하는 거고 그나마 또 그 사이에 아유 우리가 생각이 좀 그래요 하고서 기일 열어달라고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다시 열어줘. 근데 그 뒤에는 또 안 오면 둘이 그때는 이제 뭐 30일 기다려주는 거 없이 소취하러 간주해. 다시 어떤 시스템이야? 변론을 쭉 하는 와중에 연속적일 필요는 없이 양쪽 당사자가 두 차례 불출석하면 30일 정도 기간을 설정해서 상황을 봐. 그래서 별말 없으면 소취하 간주로 끝내버려. 근데 기일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열어줘. 그래서 뭐 제대로 굴러가면 다행인데 그 뒤에 또 둘이 안 왔어.
그러면 그답 이제 소치와 간주로 한다. 그지? 이게 만약 그 사항인가 그 조문 가서 보면 이때 그러니까 이 두 차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1심과 2심 사이에서 1심에서 한 번, 2심에서 한 번을 포함하지는 않아. 또는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쳤고 변론으로 왔을 때 그 변론 준비 절차에서 한 차례, 변론 기일에서 한 차례 이런 걸 포함하지 않고 그 신급에서 두 차례 해야 돼. 그리고 그 신급이더라도 준비 절차와 변론 사이에서는 안 돼. 그거가 선택형에 자주 나와. 선택형에. 변론 준비 절차에서 한 차례 판례가 있어. 변론에서 한 차례. 왜 그래? 변론 준비 절차는 공개된 이런 게 아니라서 이게 같은 맥락의 절차라고 안 봐주는 거야. 같은 맥락. 그래서 준비 절차 한 차례, 변론 한 차례. 아마 판례 있을 거야. 그거는 해당 상황 아닌 거야. 두 차례로. 그지? 그 다음에 1심에서 한 차례, 2심에서 한 차례. 요건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 각하를 할 때는 1심과 항소심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감해서 실기했는지 아닌지를 본다고 그랬지. 예컨대 2심 항소심의 초장이더라도 1심에서의 능이 나왔었어야 되는 이런 공격방어 방법이면 전체적으로 해서 실기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그랬지. 잘은 없지만. 근데 그런 논리에서 여기서 와서 보면 그럼 1심에서 한 번, 2심에서 한 번도 쌍방불출석이 벌어졌다면 이 요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인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야. 그게 좀 틀려. 그래서 선택형에서 그게 잘 나와. 좀 해당 신급에서 그래야 돼. 해당 신급에서 두 차례적인 상황이 전개돼야 돼. 그럼 항소심에서의 두 차례가 전개되면 268조 사항이 그때는 소치하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항소치하, 즉 상소치하로 간주한다야. 그러니까 1심에서 두 차례면 소치하고 1심은 제대로 잘 해왔어. 항소심에서 뭔가 자기네끼리 쑥닥쑥닥 해결이 될 기미가 있었는지 둘 다가 안 와, 두 차례. 그때는 뭐로 해준다? 소치하 간주가 아니라 항소치하 간주. 여러분이 소치하랑 항소치하 구별하라고 그랬지. 항소치하 간주. 268조 사항이야? 상소치하 간주, 항소치하 간주. 그러니까 신급마다 한다. 그런 거야. 되겠지? 거기까지가 일방의 결석과 쌍방의 결석이야. 다시 정리한다면 한쪽 당사자는 준비 서면을 내면 276조에서 예고한 내용은 가서 진술할 수가 있어. 상대방이 안 오더라도. 그치? 그러면 안 온 상대방은 답변서에 적어놨고 안 왔을 때 148조에 진술 간주가 돼서 대석 판결이 되는 거야. 만약 그 사람이 서면도 안 내고 안 왔으면 그거야 자백 간주적인 상황으로 가서 이쪽이 그 요건 사실을 개개의 요건 사실을 자백으로 간주돼서 전체적인 권리 의무의 승소가 될지는 뭐 그 뒤 전개가 되겠지. 그런 거야. 그다음에 쌍방의 불출석일 때는 조문이 267조 다음에 소치하 다음에 268조가 있고 그 내가 설명한 거를 이해하면 돼. 그렇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 없어? 다 이해됐어? 응? 됐지?